정말 뉴스파이터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 사건은 27살 동갑내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19일 오전 10시쯤 119에 한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이 신고를 한 사람은 27살의 아빠였는데요. 네. 이 아빠의 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아기가 죽은 것 같다. 라면서 전화를 다급하게 했는데 발견 당시에 이제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아이는 엎드려져 있는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이 3개월 된 사망한 아이 말고도 네. 3살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이가 엎드려 뒤에 숨져 있는 것은 생후 3개월 된 딸이었는데, 근데 이제 박준 변호사님, 예. 정말 아빠가 이제 신고해서 얼마나 상심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면서요? 수상한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 아기 엄마가 좀 문제인데요. 어허. 이웃의 진술에 따르면 아기 엄마가 아이가 이렇게 죽었다면 상당히 울거나 막 상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웃 주민 말에 따르면 아기 엄마가 딸이 죽었는데 좀 그냥 밤에 죽었다면서 울거나 하지 않더라라고 어허. 합니다. 네. 아주 덤덤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결국 이 아이는 3개월짜리 아이인데 몸을 못 가누다 보니까 베개에 얼굴을 파묻혀서 질식을 했던 것으로, 질식사가 됐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님,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요. 세상에 자기의 생때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눈물도 흘리지 않고 덤덤하게 얘기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너무 이상하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수사기관이 결국에는 이제 아기 부모를 체포까지 했습니다. 하하. 체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네. 알고 보니까 이 이제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네. 그날의 행적을 이 부모의 행적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무려 15시간 동안 이 아이들을 방치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그날 7시쯤 저녁 7시쯤에 이 부부가 술을 마시러 바깥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집안에는 3살 아들과 3개월짜리 딸 그 둘만 남겨놓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나간 다음에 아빠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 정도에 귀가를 했는데 귀가를 해서 아이들을 살피지도 않고 집에 온 다음에 그대로 이제 PC 게임에 몰두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도 아니고 아침 7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엄마도 들어와서 아이도 살피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오전 10시에나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이 지나서 아기가 너무 울지도 않고 계속 잠만 잔다라고 해서 10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숨진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데 아빠가 만약에 이제 밤 10시에 귀가를 해서 사실은 이제 아이가 제대로 있나만 살폈어도 그때 혹시나 이제 아이가 그러네요. 숨지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정말 알고 있는 욕을 다 해주고 싶은데 그냥 일단 철딱선이 없다고는 말로만 할게요. 이게 대체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게임하고 술 먹고 이 엄마라는 사람은 12시간 있다 들어왔잖아요. 밤 7시에 나가서 아침 7시에 들어왔어요. 아이 둘이나 있는데 아이가 3개월짜리, 3살짜리 아이가 있는 부모가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저거를 울지 않아서 나중에 가봐서 문을 열어봤더니 사망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양지민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집에 들어와서도 제가 볼 때 확인도 안 했어요. 그냥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관심도 없고 자기 게임하는데 몰두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무슨 얘기까지 한 줄 아세요? 네. 이전에도 아이만 두고 간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조금 울다가 좋아지더라, 나아지더라. 그래서 본인은 괜찮은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전에도 아이를 방치하고 두고 나간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미국에서는요. 아이 두고 나가잖아요. 바로 체포해요. 그리고 아이는 데려갑니다. 네. 보호기관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진짜 부모 자격증이라도 줘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뭡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했던 20대 19에서 20세 사이 이런 그 부모들도 아니에요. 27, 8이면 알 만큼 하는 나이예요. 그런데 참 조금 전에 최진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3살짜리, 3개월짜리를 집에 놔두고 두 부부가 손잡고 술 마시러 나가고
나가서도 또 들어와서 게임에 몰두하고 엄마라는 사람은 그 다음 날 7시에 들어올 정도면 아이에 대한 어떤 그 관리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러네. 더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짜리는 목도 못 가노요. 아유. 이 아이는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네요. 3개월짜리는. 근데 그 아이가 엎어진 상태에서 아마 이 벽에가 눌리면서 질식사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고의로 방기 혹은 방치해가지고 아이가 죽음에 이르는 결과까지 됐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그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조 증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집에. 그렇죠.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 것 같아요. 3세 아들도 지금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세상에. 차례 주민 신고가 좀 있었던 걸로 세상에. 보입니다. 사고 한 달 전에 이제 이사 온 부부인데 늦은 밤에 아기가 자주 운다고 세상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아이가 우니까 계속 신고를 했다 그러고 아유. 경찰 신고도 하고 또 건물 주인한테도 항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너무 아이들 우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라면서 세상에. 이미 이런 어떤 징조들이 보였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요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김복준 의원님. 조금 이걸 미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걸 좀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근데 시끄럽게 떠들고 아이가 우는 거는 오히려 그건 살아있는 거죠. 그거는 살아있는 거니까, 부부간의 어떤 그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학대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대상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죽음하고 연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하. 시끄럽게 애들이 울고 있는 건 살아있는 거니까요. 네. 혹시 그때 글쎄요. 이 부분까지 요구하고 요청한다면 너무 경찰에게 많은 걸 기대하는 걸까요? 한 번쯤은 그 집에 들여다보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아니 부분은? 그러니까 아마 학대 부분 관련돼서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학대 관련된 거는 조사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아이를 그냥 방치하고 나가가지고 아이가 질식사한 경우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연결을 하기 거기까지는 어렵죠. 예상을 예.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 경찰이. 예. 최진봉 교수님, 아이 아빠가 일정한 직업이 없었대요. 그런데도 두 사람이 27살 동갑내기예요. 정말 이게 철딱선이 없다는 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게. 그렇죠. 아니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고 하면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아이를 둘이나 나놓고 아이를 이렇게 내팽개치고서 본인은 게임하고 술 먹고 돌아다닌다?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무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우유도 사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된다고 하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지금요 엄청나게 많은 아빠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죽으라고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네. 분노를 넘어서 네. 정말 엄청나게 국민들로부는 실망감과 허탈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후 3개월 된 딸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는 자의 고통이랄까요? 지금 3살 된 아들도 걱정이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3살배기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접근 금지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아하.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 보호 그 시설로 이제 이동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부모가 다 체포되고 지금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기 아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네. 이 아들에 대한 보호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3살 정도면은 정확하게는 인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동생에게 일이 생겼다 내지는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여기에 따로 이제 와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인지가 가능한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라도 내가 내 옆에서 내 친동생이 그렇게 사망하는 그 과정에 내가 있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됐을 때 어느 시점인가 그때도 사실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의 사건에 있어서 사실은 부모가 다 구속이 되고 실형을 살게 되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핏줄이 키우는 게 낫다. 그래도 부모님이 직접 키우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선처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교화가 돼서 뉘우치고 정말로 다시 돌아와서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에 대한 그 케어를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만 정말로 그게 가능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3자가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아이의 복지는 오히려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봅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예.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하면 짐승들도 화를 낸대요. 짐승도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사랑이 있어요. 애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모들 처벌을 해야 됩니다. 경찰은 지금 입건한 상태고요.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이라는 특례법상에 아동 학대 치사죄가 있습니다. 아동을 학대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무기징역 내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하는데요. 이걸로도 입건을 하고 또 3세 아이한테도 마찬가지고 학대 행위를 많이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방임도 학대입니다. 이거는 먹을 것을 안 주고 그래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도 뭐 조사를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정말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